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 첫 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1%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15일 이후 72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우선 중국의 수출 호실적에 따른 중국 증시 강세가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소 사뿐히 시작한 이번 주, 또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번 주 일정 확인하시고 또 그에 맞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와 문자 둘 다 열어놓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전화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편안한 시간 보내셨나요? 네, 월요일 항상 같은 시간 인사드리는 적풍 유경훈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게 끝났어요. 거래소가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아시아 증시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만큼 또 좋은 장이 또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최근 한국 증시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고, 또 무역전쟁이라는 이슈가 계속됨에 따라서 저는 과감하게 무역전쟁을 피하지 말고 무역전쟁에 투자하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 라고 이미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현실화가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미리미리 그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송 오늘도 준비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것들 많으실 거예요. 종목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여기 이제 문자 전화 제가 접수 받는 동안에 이번 주 6월에 이제 두 번째 주를 준비하는 주요 이슈들 체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 이것만 집중하시면 한 주 동안 흐름들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한 내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6월 달에 두 번째 주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 미리 이제 사실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고 뭐 수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짚고 갈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기 북유럽 쪽으로 날아가 있고 또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번 주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출장에 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주는 정부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볼만한 게 없어요. 그럼 이번 주는 뭐냐면 해외 이슈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북유럽에 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사화돼서 시장에 파급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직까지 나온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중간중간에 막 여기서 튀어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잘 캐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통해서 흐름을 한번 캐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것들,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서 제가 6월 달에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께 흐름들을 잡아드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그 종목들부터 중간 체크 한번 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로봇이나 또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쪽은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했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한번 또 왕창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가 또 일제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종목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언급드렸었던 로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만 14%, 지난 금요일 날에 21% 올라가면서 강한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저 파란색 음봉이 지금 1, 2, 3, 4, 5, 6, 7 지금 6에서 7일 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는 저 동안에 바닥을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올라갈 때는 장대양봉 상한가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이 이만큼 쌓였다가 내려갈 때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저점만 잘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양봉이 나올 때와 음봉이 나올 때의 이 거래량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빠질 때는 어떤 뭐 주 매수 주체가 막 물량을 던지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장 분위기 안 좋고 하니까 슬슬 밀렸던 것이고 또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막 열광적으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힘없이 빠지고 있다. 아직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로봇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제가 이 종목 이외에 다른 로봇주들도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봇, 스마트 공장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로보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 더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체크하셨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 다음 종목은 우리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테마인데요. 바로 이제 미래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뭐 통신 장비 좋아요. 오늘도 통신 장비주가 진짜 많이 올라갔죠. 저도 보고서 많이 놀랐었는데 계속 이제 그쪽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또 더 들어올 겁니다. 통신 장비는 여전히 좋아요. 바닥에 있는 거 사면은 언젠가 한번 올라올 거예요. 다 좋은데 제가 이제 미래차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통신 장비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세를 많이 뽑아줬어요. 주가가 막 2배, 3배씩 올라왔고 이제 막 고가에서 아슬아슬한 자리에서 거래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인데 미래차, 자동차주들의 경우는 이미 주가가 작년에 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올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가 막 저점 대비해서 막 2~3배, 심지어 50% 올라간 종목도 찾기 힘들 정도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차를 총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 3가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꼭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열심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그럼 여러분들 또 고생하실까봐 이 방송 이후에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11시 반에 또 심야에 여러분께 또 종목을 공개해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노메트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관련된 업체에서 이노메트리의 설비와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 테마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노메트리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 그때 또 기억에 떠오르는 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가랑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공모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상장하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유치를 할 때 이제 각 기관들이 측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하겠다라고 이미 기관들이 내놓은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는 이미 상장하기 전에 측정을 받은 이 회사의 적정 가격보다 더 싸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가야죠.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적정 시세가 있는데 누군가 급매를 내놔가지고 시세보다 떨어졌다. 그런 기회가 흔히 오진 않죠. 정말 뭐 한두 건 기회가 있을 때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많이 수익을 내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하에서 거래하는 거를 많이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노메트리 공모가 하단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
제 방송을 보고 사셨으면 아마 10% 정도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다음으로 봤던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차였는데요. 자율주행차 종목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최근에도 계속 잘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셈코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한 4배 정도 시세를 주면서 과연 저 종목이 언제 무너질까? 이런 종목이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완전 신고가를 기록하고 무너지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너무 단기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시켜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는 일단 그 셈코를 제외한 나머지 자율주행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고,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현재 한 9% 정도 시세를 오늘 확인했고, 아직까지 무너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더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율주행차도 좋아요.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좋은 흐름 보였고요. 다음 종목도 보여주세요. 네, 이 종목은 이제 팅크웨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대박스쿨을 진행하면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 이전에 그 이전에 미리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도 제가 자율주행차, 미래차 얘기를 드리면서 커넥티드카 이런 거 설명을 드리면서 드렸던 종목인데, 5G가 최근에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5G 통신망에 깔리면 우리한테 뭐가 이득이 될까? 지금은 단순히 그 5G 통신망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 산업이라는 게 그거를 왜 지금 전 세계가 막 정부가에 나서가지고 사활을 걸고, 우리나라는 왜 그거를 세계 최초라는 거를 진짜 새벽까지 개통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면은 5G가 돼야 자율주행차도 되고, 5G가 돼야 스마트 시티도 되는 거고, 5G가 돼야 그 다음에 뭐 VR, AR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5G가 잘 되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미래차 쪽에서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팅크웨어는 자율주행차 쪽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5월 말에 증시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죠? 오늘도 흐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갈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팅크웨어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고, 일단 현재가 뭐 9,000원대에 있는 주식인데 일단 10,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더 가져가셔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한 것처럼 제가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런 종목들, 이 이외에도 또 많죠. 몇 가지만 제가 대표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세를 발생한 종목들도 시세가 터지기 이전에 먼저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의 매매 패턴들을 꼭 잘 숙지하셔서 거래하시면은 지금 막 급등락하는 종목들 들어가서 고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편안하게 지금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은 게 지금 시점입니다. 2019년도 6월 달은 여러분들 기회의 한 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 이제 보는 거는 이번 주의 주요 일정인데요.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자, 신규 상장주. 오늘도 신규 상장주가 있었죠. 오늘 종목들이 이제 가스텔바작이라는 종목이 상장했다가 중간에 좀 급등락이 좀 있었는데, 자, 12일, 내일 모레도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자, 12일 날 신규 상장주가 뭐 있는 건 있는 건데, 왜 저거를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요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바이오 제약주, 바이오가 적혀 있죠. 신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력으로 만드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치료 물질 이름이 앞타머라고 한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앞타바이오를 사명으로 해서 이제 약을 만들고 있고요. 혁신신약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지금 아직 없는 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또 얼마 전에 바이오 제약에 대해 뭐 4조 원대를 투자해가지고 많은 기업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정책에 또 들어맞는 종목이라고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신약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 약이냐면 혈액암이나 고형암 같은 표적 항암제를 타겟으로 해서 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렇게 막 주목을 받는 시점들은 아니에요. 근데 수급들을 한번 곰곰이 뜯어보시면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혁신신약을 만드는 이런 종목들에는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하락했을 때 주식을 많이 사놨어요. 이번에 5월달, 4월달 통해서 급락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 역시도 잠시 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일 날 앞타바이오가 상장하는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또 내일 모레니까 내일 또 딴 거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적어두셨다가 보시면 좋겠고요. 항상 공모가 이하 요거 잊지 마시고 요 종목에 대한 매매 패턴은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내일부터 있을 일정인데요. 중국에서 열리는 큰 행사입니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CES 아시아 2019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중국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CES가 원래 1월 달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게 일단 메인 행사가 되겠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행사가 또 있고 또 비슷한 행사가 9월 달에 독일에 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IT 행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 다리 지점에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CES 행사가 있는데 자, 이 행사가 지금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왜 이게 집중이 되고 있냐면 이 CES라는 이 가전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주 테마가 뭐가 있냐면 5G,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차, 미래차죠. 그 다음 AR, VR. 이 모든 것들이 5G가 돼야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파생되는 테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G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 행사의 기조연설과 또 메인 이끌어가는 기업은 당연하겠지만 화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화웨이가 아시겠지만 요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주변국들에게도 화웨이랑 같이 놀지 마라. 이렇게 미국이 이제 경고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봉쇄령을 내려진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저런 데 가가지고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봉쇄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활로를 어떻게 찾고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봤는데 별거 없더라. 중국 좀 어렵겠는데? 화웨이 힘들어 보이겠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의 시세는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2, 3주 정도는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 사실 분들께도 또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11일부터 13일까지는 중국에서 들려오는 저 소식들이 많이 얘기가 있을 거고요. 통신 장비 얘기도 계속 나올 거고 화웨이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예 뉴스 상단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역전쟁 수혜주도 계속 우리가 거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미리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다음으로 보는 내용은 이번 주에 우리가 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1년에 4번 오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난 3월 달에는 그렇게 잘 지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 오게 됐는데요. 6월 13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달 각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물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파생시장의 일이에요. 우리 주식시장의 일이 아니라 파생시장의 일들인데 주식시장의 규모보다 파생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은 레버리지가 그냥 상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시장의 이벤트지만 항상 1년에 4번 정도 체크를 하는 거고 이 동시만기일에는 항상 이렇게 파생시장 쪽에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요. 또 주식시장에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려감에 거래 자체가 많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주변 상황들이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큰 손들, 우리가 메이저라고 부르는 외국인 기관들이 거래를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시장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만 빡빡 거래하는 시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3일 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날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시만기일 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다음으로는 그 날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 13일 날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과 KLX 300이라는 우리나라 주요 지수들이 있는데 이 지수들에 속하는 종목군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종목들이 정기 변경일이 이제 13일이고 14일 거래부터는 저 앞에 타이틀을 달고 종목들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는 종목 중에 200개를 꼽은 거예요. 200개를 그냥 줄 세워서 뽑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규모도 있는 기업들을 뽑았을 텐데 여기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얘는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최근 뭐가 좀 안 좋아져서 좀 빼야겠다 싶은 종목들은 나가게 되고, 그죠? 편출. 그리고 이 종목은 그냥 코스피 종목인데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서 새롭게 넣겠다. 이렇게 편입하는 그런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해당 코스피 200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도 비중이 확대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시기일이 13일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일부 종목들은 시세를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직 영향을 받지 못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또 여러분께 재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이제 가스텔바작이라는 오늘 신규 상장주입니다. 제가 분봉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60분봉 차트를 봤는데 상승하고 나서 공모가를 뛰어넘어서 바로 급등을 했다가 장 끝날 때쯤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거품이 사그라들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한 다음 조정 마감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처음에 공모가를 완전히 점프해서 뛰어버리는 경우는 아예 시초가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구간들이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상장했던 이 종목 이외의 다른 종목들의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을 또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상장한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 관심은 굉장히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 앞타바이오 역시도 거래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이따 11시 반 공개 방송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다음 화면은 최근에 정기 변경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13일 날에 정기 변경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그 종목들 중에서 유통 비율 자체가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수 내에서도 비중이 확대되는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제가 잠시 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6월 들어서 쭉쭉쭉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그동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가는 종목들을 그동안 하락만 했잖아요. 그동안에 쭉 내려만 가다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추세가 돌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드릴 종목입니다.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텐데 현재 주가가 어떤 자리냐면은 시세를 한번 내고 쭉 뽑았다가 눌림을 받았어요. 눌림을 받았는데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단기적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살자리다. 단기 반등을 또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번에 중요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되는 그리고 비중이 확대되는 종목이라는 거 미리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이 종목을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는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들은 이번 일정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은 두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번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종목들이니까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무역전쟁 수혜주들과 함께 곁들여서 보신다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정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종목보다는 딱 이날 이벤트가 있는 종목을 하루 이틀 전에 먼저 들어가신다면 단기 시세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 11시 반 공개 방송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하셔서 한번 먼저 남들보다 사는 기회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문자 전화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진단 시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이번 주 일정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주간 일정 관련주 소개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일정 관련한 종목을 오늘 소개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이번 주 일정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는 첫 번째로 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 열리는 CES 행사. 이번에 화웨이랑 관련된 종목이 첫 번째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지수 편입되는 신규 종목이 되겠는데 지수에 편입된다는 거는 그만큼 종목 자체가 격상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다면 시장에서 선반영이 된 거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나 조정받은 종목이라면 오래 사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두 종목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고요. 이번 주 일정에 관련된 종목이니까 아마 그 날의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 이슈는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정에 관련된 종목 두 종목 여러분께 공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1시 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맨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현재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간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지노믹틀이 27,000원 비중 15%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지노믹틀이라고 하면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이제 3월 달 말에 상장이 돼서 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작년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강의를 드렸던 신규 상장주 매매 패턴에 그대로 들어맞는 종목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먼저 좀 보실 텐데요. 제 차트로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암 진단 관련된 기업이죠. 바이오 제약주이고요.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가 27,00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공모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었죠. 공모가는 이 기업이 상장하기 이전에 장외에서 각 기관들이 측정한 적정 가격이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높은 상태에 있을 때는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고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P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노믹트리도 27,000원이라는 가격을 선에 그려놓고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샀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간이 27,000원이면 제가 노란 선을 그려놓은 바로 이 구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 정도. 그러면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상장 처음 하고 나서 여기 4월 달에 그리고 4월 말에 이 구간들을 한 번에 돌파해버리면서 그죠? 돌파해버리면서 여기 이제 매물대가 한 3만 원 정도에 걸쳐 있었는데 그 3만 원대를 뚫어버리는 양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37,000원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4만 원은 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무너지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이 종목은 4월달 그리고 이제 5월달 장이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서 약간 대안투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죠? 4월 달부터 5월 달로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중순에 고점 찍고 5월 말까지 하락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오히려 그 시기에 올라갔던 구간들이 존재했죠. 그만큼 한 방을 잇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그걸 떠올리시고 이번에 공모가 밑에 내려왔을 때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타이밍이 승률이나 수익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지켜만 보는 경우들이 많지만 두 번째 같은 패턴이 반복됐을 때는 이제 오히려 자금들이 쏠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타이밍에서는 가다가 좀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모가 아래에서 샀다는 거, 공모가를 맞춰 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좀 더 싸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을 보니까 지금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긴 합니다. 지금 딱 봤을 때 지금이 바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게 분봉인데 오늘 우리 지수는 올라갔어요. 참고로. 제가 코스닥 지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봤던 지노믹 트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종목은 우리 지수랑 따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시장을 역행하면서 빠졌단 말이죠. 근데 현재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모가라는 가격이 의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잘 사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을 만들러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하락했고, 하락이 있으면 바닥이 나오고, 바닥이 나오면 상승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종목은 하락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한 지난 전저점인 23,000원, 24,000원 그 정도. 현 구간에서 정말 많이 빠진다 그러면 맥시멈 한 10%까지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바닥이 완성된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저는 일단 공모가까지는 어렵지 않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거를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가져가기 힘드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본전에서 나중에 파셔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본전 넘어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가져가시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 차트에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그려진 구간인데요. 대략 33,000원 정도 구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물대예요. 이 종목은 33,000원 위에 사신 분들은 다 물렸다고 봐도 이거는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짧게 정리하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본전 넘어갔을 때 정리, 장기적으로 보고 좀 크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33,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구간에서 잘 거래하시고 꼭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지노믹 트리는 단기로 본다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고 조금 길게 본다면 33,000원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녹십자셀. 네, 녹십자. 53,900원. 네. 비중은요? 15%. 네, 53,900원에 15%면 네. 한 3월쯤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예. 아, 그럼 매수하고 계속 떨어졌었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셔서 전화 주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이 종목 좀 네. 전략 세워야 할지 바로 물어볼게요. 네. 네, 정말 이 녹십자셀 53,900원에 15% 매수한으로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잘 견디셨네요. 중간에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었는데 잘 네. 견디셨어요. 네. 제가 왜 잘 견디셨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종목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요, 또.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 저한테도 문의 주신 거라서 저는 잘 연락 주셨다고 생각하고,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작년에 막 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네.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작년 9월 27일 기준으로 8만 3천 원이 최고가인데 얼마 전에 4만 원 초반대가 내려왔잖아요. 네. 거의 정확하게 반토막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거기서 이제 돌려가지고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충분히 빠져서 손절할 사람은 다 손절하고 이제 남은 사람들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작년에 막 6만 원이나 7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5만 원대 초반 들어가신 거는 그래도 네.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잘 가져오셨고, 이 바이오 제약이 사실 요즘에 분위기 별로 안 좋잖아요. 네, 네. 그죠? 삼성바이오니 뭐 저기 코오롱 인보산이 맨날 막 그리고 있어가지고 네. 업종이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많이 빠진 종목은 그래도 그 많이 하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는 네. 좋은 흐름이라 생각하고, 최근에 네. 제가 뉴스를 한번 좀 보니까 네. 1분기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보니까. 아, 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얘 실적이 네. 잘 나왔어요. 네, 네. 무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정도가 나왔대요. 네. 그럼 이거는 좀 믿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거를 좀 감안해서 본다고 네. 하면은 네. 일단 현재 제 차트로 보니까 네. 지금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네.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그럼 이 네. 자리는 뭐냐면은 지금 네.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쭉 네. 올라가다가 분명히 매물대 아마 부딪히는 구간이 옵니다. 첫 번째로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 55,000원 구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자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셔도 나중에 55,000원에서는 팔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 그 사이쯤에서 예. 정확히 저도 어디쯤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구간에서는 매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 내고 나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기다린 시간과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가서 5% 수익 내고 나오기는 좀 아쉽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저는 투자 비중이 있으시다면 한 5% 정도는 현재가 아래에서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사요? 조금 더 사셔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네, 그래서 가격은 한 45,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네. 45,000원 내려온다면 비중 20% 채워서 가져가셔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 종목이 실적이 정말 부실하고 막 그런 막 급등락이 심한 그런 테마주라면은 절대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주가 많이 빠졌죠. 또 수급 들어오죠. 실적 좋죠. 뭐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동일해요. 목표가는 네.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한다. 이 목표가는 동일하지만 단가를 조금 낮춰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45,000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비중 5% 정도 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투자 여력이 조금 더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냥 가져가서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가져가서 파셔도 기간은 되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내려오는 데마다 3개월 걸렸어요. 올라가는 데도 2, 3개월 정도는 잡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요? 네. 그럼 이제 지금 6월 초반이니까 한 뭐 7월이나 8월 정도 적어도 한 8월 정도는 돼야 원하시는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넉넉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네. 괜찮은 구간이니까 잘 가져가 보시고 가져가는 동안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밤에 하는 공개 방송이나 요 디박스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녹십자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805님의 문자입니다. 아시아 종묘 7,700원에 20% 오늘 매수했어요. 상담 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조금 오르고 3%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 오늘 사셨으면은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신 다음에 바로 그냥 수익 실현하셨으면은 짧게 한 2, 3%, 1, 2%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자, 오늘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죠?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재료가 주말 사이에 사람들 기대감을 좀 많이 자극을 좀 시켰고 오늘 아침에 주가 갭상승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이죠. 오늘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개장하자마자 바로 떠서 출발해서 장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갭상승했어요. 근데 밀렸다가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아시아 종묘는 그렇게 끝나지 못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우리 시장에 있는 많은 종목들보다 힘이 좀 약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를 잘못하신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관련 이슈, 북한의 식량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기대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오늘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종목은. 그만큼 오늘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 시세를 주고서 오히려 고점에서 음봉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빠질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중도 20% 들어갔는데 이대로 그냥 손절해야 되냐?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식량 지원도 진행이 안 됐고 남북 정상회담도 진행이 안 됐고 현재 아무것도 나온 건 없어요. 그 얘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바닥을 만들고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 타이밍에 못 파신 거는 되게 아쉽지만 저는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상하는 저점 구간은 한 7,00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게 만약에 오늘 적어도 종가에 샀었다면 7,200원대 샀었으면 7,000원까지 밀려도 한 뭐 손실 구간이 견딜 수 있는 구간일 텐데 7,700원에 사신 분들은 7,000원까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10%예요 벌써.
이미 심리 자체가 불안해지는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한 7,000원 정도 저는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쯤에서 바닥을 이쁘게 만들다가 월말쯤에 혹은 7월 초, 지금 정상회담 시기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월말 아니면 7월 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쯤에 저는 바닥을 만들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간은 2, 3주, 길어지면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고 가져가시면 본전 구간에는 다시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 식량 지원이 진행이 된다던가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현재 가격을 넘어서 대략 한 9,000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높게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못 파신 건 아쉽지만 다음번에 올라갈 때 약 9,000원 정도에서 저는 매도 준비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매물대가 현재 구간에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는 뭐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좀 더 넉넉하게 길게 본다고 하면은 대략 매물대가 한 9,000원 넘어서 한 10,000원 정도에 쌓여 있어요. 9,900원. 근데 거기까지 보기에는 좀 구간이 좀 멀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9,000원대 정도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면은 좋겠다 싶어서 6월 말 혹은 7월 달 초 정도에 목표가 9,000원을 잡고 가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구간 잘 견디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니까 중간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야간에 하는 공개 방송 찾아오셔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월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9,000원대가 오면 분할 매도를 하시라 시간 2, 3주 정도 걸릴 수 있다 설명하셨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339님의 문자입니다. 뉴로스 6,120원에 80%입니다. 수소차는 언제 오를까요? 들고 가도 될까요? 꼭 좀 상담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자, 뉴로스 하셨으면은 저는 잘 사셨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수소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난주 제 방송을 안 보신 분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래차를 설명드리면서 수소차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리신 분들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시는 분들께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겠는데요. 제가 떠오르는 것만 몇 가지 본다고 하면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북유럽에 가서 그죠 정상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좀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 얼마 전에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국회에 설치가 된 거는. 그만큼 상징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그죠? 우리나라 미래차에 대한 산업 정책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거 떠올려 본다면 현재 수소차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거기다 결정적인 거는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입니다. 매수가가 6,120원이면은 굉장히 싸게 들어가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종목 참고로 지난달에 7,000원짜리 주식이었고요. 그전 달에는 9,000원짜리였고요. 그전에는 10,000원짜리였어요. 10,000원, 9,000원, 8,000원, 5,000원까지 빠졌다가 6,000원까지 올라가는, 즉 하락했다 반등 나오는 구간에 사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수 단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이거는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단타 가능하고요. 장투도 가능합니다. 짧게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매물대가 대략 한 5,900원 정도, 한 6,000원 정도 매물대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번 돌리고 나서 6,000원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팔았는데 그거를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지금 매물대 돌파가 나왔고 다음 만날 수 있는 매물대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구간 나오죠. 파란색 화살표. 구간이 6,500원 위. 6,500원 위가 다음 만날 수 있는 매물대예요. 근데 이 매물대는 크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진짜 짧게 단타로 거래하고 싶다 하시면은 6,5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6,500원이면 너무 짧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더 보시겠다고 한다면은 다음 만날 수 있는 구간은 8,200원 정도가 다음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1차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6,500원, 2차 목표가는 8,000원 살짝 넘어가서 8,200원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8,000원 정도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지금은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거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전략 잡아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비중이 8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가지 못하고 만약에 좀 빠진다면은 좀 철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주가가 가다가 만약에 가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5,600원 잡으시고요. 5,600원까지 밀린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세요. 일단. 그리고 올라가서 6,500원까지 도달하더라도 비중을 저는 반절 정도 줄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좀 복잡하시죠? 하지만 상황별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6,500원, 5,500원, 5,600원 도달 시에 물량 바지 줄이시고 나머지는 목표가 잡아드린 대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는 6,500원, 조금 더 본다면 8,200원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482님의 문자입니다. LGU 플러스 14,900원에 15%, 한 달 전에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LGU 플러스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화웨이랑 좀 친화웨이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지금 최근에 봉쇄령을 당하면서 오히려 피해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다른 통신 3사랑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KT 어떻죠?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적어도 일자는 지켜주고 있고요. SK텔레콤 어때요? 그죠? 얘도 흐름이 비슷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LGU 플러스는 유독 좀 많이 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통신 3사 중에서 분위기가 제일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화웨이가 잘 돼야지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요거 종목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다행히 매수 단가가 14,900원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또 분위기가 그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플러스는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실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하고요. 지금 목표가로 보자면은 한 16,000원 정도 좀 장기 목표가를 세워서 보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중간에 16,000원 가기 전에 일단 물량을 좀 정리하시고 좀 상황이 좋아진 다음 사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이 종목보다 더 강한 통신 장비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서 장기 투자 보신다면 16,000원 잡으시고요. 종목 교체는 본전 구간 왔을 때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거 두 가지 전략을 드릴 테니까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까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바닥에서 좋은 종목 들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가다가 눌리는 것들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오늘 종목은 막 멀리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 내일, 모레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들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들이 나오기 전에 적어도 화요일에 하루라도 먼저 살 수 있게 해드릴 내용들을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은 두 종목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미래차 종목들이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종목 수익 내신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을 통해서 또 추가 수익 얻어갈 수 있도록 오늘 종목과 전략들 함께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막상 당일날 내용들 나와서 살려고 하면은 아시아 종목 같은 종목처럼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11시 반 공개방송 오셔서 적풍이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이 있는 종목, 단기간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현재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